지금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정경두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가 있죠. 계속 뉴스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군 서버에 국방부 민원실 녹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밝힐 이제 핵심 증거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동안 이 의혹들 이제 야당에서는 특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전혀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이제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부탁으로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진술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혹을 밝히는데 중요한 어떠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증거는 이제 하나씩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은 결국 추 장관이 지금 사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보면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고 나섰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만한 발언들을 다 회피하는 모습. 예를 들어 본인이 전화 걸었냐, 남편이 전화 걸었냐 물었더니만은 남편한테 확인해 보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부부는 보통 2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인 아니면 남편이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법적 공방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번 정부의 어쨌든 고위공직자 부패 관련된 사건들 예를 들어 조국 장관에 대한 건도 있었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건도 있었고 저희 야당에서는 소위 추국향으로 셋을 분류하는데 이 사건들의 보통 진행 상황을 보면요. 처음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 그럽니다. 검찰 가서 별말 안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법원을 지켜보자 그럽니다. 법원에 갔더니만은 헌법 148조 얘기하면 형법 148조 얘기하면 300번 외치고 진술 거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러면서 사실 조국 장관 사태도 1년이 넘게 지금 진척이 된 거고 윤미향 의원 사태도 거의 처음 불거지고 한 4, 5개월 동안 이제 진상규명에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요. 저는 고위공직자고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끝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빨리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어제 추 장관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아까 말했던 어떤 법률적 대응, 본인이 하나의 피고인으로서 대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떤 사람이 3일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병은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하면 되고요. 또 지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의 권한을 받고 또 그 부대장의 지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증언 자체가 이모 대령과 전 병장 두 분의 이제 증언이 있는데요. 이모 대령의 40분 교육은 뭐 예를 들면 허위였던 걸로 드러났고요. 이 현병장도 뭐 이 타부대 6번 뭐 예를 들면 장교가 왔다. 사실 미군 기지 안에 6번장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출입증 자체가 없는데요. 그리고 23일에 휴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25일에 발견했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녁 점호, 아침 점호 5번의 점호를 하면서 만약 휴가 미복귀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탈영병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휘관 자체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다소대와 분대건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그리고 현황판이 다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가능하고요. 또 이 보직에 대한 부분 뭐 예를 들면 통역병도 사실 제비 뽑기를 했다 이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이 야당 대표 혹은 당 대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는 저도 이제 동명부대 파병 신청도 해봤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자력이라고 합니다. 이 군 인원의 자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뽑게 돼 있죠. 제비 뽑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배제해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통에 적시됐다. 저는 국방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있나 싶어서. 근데 연통이라고 해서 연대행정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행정병이 입력을 하고요. 예.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간부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되어 있는 자료다. 그리고 민원실 방금 녹취도 얘기하셨는데 녹취록이 발견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예. 아니 민원실에 당연히 녹취가 되지 그걸 왜 발견됐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은 당연히 녹음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58일이라는 휴가도 28일에 정기휴가와 4박 5일 휴가, 그리고 포상휴가, 그리고 여러 가지 포상휴가, 마일리지 휴가들을 부대장의 지휘권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보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대장이 그 병사의 상태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해야지. 지금 여기서 무슨 서류가 미비하다. 아니 서류가 미비할 수 있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휴가 기록 또한 1년이 보존 기한을 갖고 있지만 아니 무슨 사병이 휴가를 가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듯이 그 서류를 준비하겠습니까? 예. 뭐 대정부질이 준비하듯이 휴가 기록 준비하겠습니까? 사병이 육군 일병이 상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지만 사실 의혹을 저도 다 꼼꼼하게 봤는데 하나도 의혹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셔서 특히 이모 대령과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현 병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의혹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장경태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자, 이석철 의원님 관련 의혹, 자 가장 큰 의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추미애 장관 아까 이제 뭐 이모 대령이 예를 들어 40분간 교육했다 발언에 제가 봤을 땐 다소 과장이 있었던 건 맞지만은 그게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현병장이 했다는 여러 말들을 보면은 미복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계속 쟁점인 거거든요. 예. 아까 장경태 의원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얘기했지만은 핵심에는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그러면 해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때 그러면 당직 사병이 전화해가지고 서일병에게 복귀를 종용했더니만은 자,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사실 자체를 우선 뭐 민주당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면은 거기서 왜 그러면 지금 들어갈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25일 이전에 이미 휴가 연장이 구두로든 어떤 식으로 승인이 된 상태였다면은 나는 휴가가 연장된 상태이다. 당신이 가서 알아봐라라고 오히려 당직 사병에게 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장은 뭐냐면은 현병장의 이야기입니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복귀해라. 그럼 늦었더라도 복귀로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알겠다고 하고 미복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위가 아니 당직 제 말 끝까지 사병이 들으세요. 당직 사관한테 보고한 제 말 사실입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본인한테 이러저런 상황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휴가가 이제 연가가 승인된 상태였다 그러면은 당직 사병에게 나는 휴가가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히면 되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는 25일 그 시점까지 휴가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 휴가 그렇게 복귀에 대해서 왜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23일에서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그때 확인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당직 사병의 지금 증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사병은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습니까? 그 사실 확인하셨나요? 당직 사관의 지휘를 받아서 이런 휴가 조치와 미복귀 사례들을 제대로 이 명령 체계에 의해서 보고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당직 사병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당직 사병이 자기가 확인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진 얘기잖아요. 않고요. 자, 복귀하지 않은 서일병에게 전화했을 때 제가 이거 질문하고 있잖아요.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있어도 다 지휘관제에 의해서 인원이 한 명이라도 사라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군대입니다. 저녁 점호, 아침 점호할 때 항상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다 머릿수로 우리가 그 구호를 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복귀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또 휴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당직 사병에게 보고할 권한 보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당직 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아침 점호할 때 본 지휘관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왜 당직 사병이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이거를 왜 그 휴가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질문하면 다른 것만 얘기하시는데 아니, 자,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당직 사병이 서일병한 전화 걸어가지고 왜 당신 복귀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나 휴가 연장된 상태다라는 말을 안 했죠. 그거는 확인해 봐야죠. 했다면 했다고 했겠죠.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근데 얘기인데.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휴가 절차가 그 시점에 휴가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미복귀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오늘 요즘에도 어제도 그런데 사병들 SNS 가지고도 논쟁을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군 절차상 행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지휘관이 판단했을 겁니다. 1, 2차 휴가에 걸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가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실제로 수술했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지휘관이 그걸 소위 휴가를 승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 지휘관의 가장 큰 역할은
안전하게 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이제 그렇기 계속 그 때문에- 말 빼고 다 얘기하시는데 자칫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아니, 일반 두 회사 당직 인터뷰에서요. 사병과 휴가자의 대화가 뭐가 들어보세요. 중요합니까? 일반 사실.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과장이 전화해가지고 직원한테 너 왜 출근 안 하니 그랬는데 만약에 과장이 인지하지 못했어도 저 어제 격리기에다가 다 냈는데 휴가서 그게 냈다고 하면은 과장에게 그거 얘기 안 얘기하면 하고 돼요. 부장에게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과장에게 보고 안 한 게 얘기하면 징계 돼요.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아닙니다.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서일병은 얘기를 안 합니까? 네, 이제 두 분 뭐 아주 좀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25일 날 당직 사병, 당직을 썼던 사병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요.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내가 지금 복귀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23일, 4일 날도 없었는데 그때 왜 확인이 안 됐느냐. 그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이 당직 사병이 뭔가 헷갈린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아직 당직 사병의 답변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좀 뭐라고 할까? 다음 무고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서버의 이제 민원실 녹취가 원래는 이제 그 보관 기간이 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17년 6월이었기 때문에 2019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이 녹취가 이제 사라졌다, 이제 녹취가 이제 지워졌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서버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론 민원실에 어떤 녹음이 돼 있는지는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그 최 보좌관이라는 분이 아니면 그 당직 썼었던 장교한테 전화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실제로 민원실에 어떤 전화가 특히 뭐 부모에게서 녹취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대상이 민원실이었다면은 민원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콜센터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외압성의 발언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화가 나온다 해서 그것이 문의인지 아니면 외압인지를 규명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확인되는 것이 보좌관이 이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다는 거, 최대 이제 3회까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혹으로 이제 나오고 검찰 진술을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보좌관에게 이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도 있겠지만은 또 아들이 그럼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공무원 직위이기 때문에 보좌진 같은 경우에 그 실제 계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지휘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전파되고 있지만은 왼쪽으로 가도 문제, 오른쪽으로 가도 문제. 그러니까 저는 도망갈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교님, 저 이 서씨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문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 적법 절차를 문의하는 건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보좌관이 좀 더 자세히 알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부탁한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어머니가 예를 들면 전화했다거나 아버지가 전화했어도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니까 국군 양주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예. 치료비 같은 걸 문의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 절차를 잘하는 전문가가 하는 게 또 적절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실 녹취가 발견됐다. 민원실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라고 민원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녹취가 만약 있다면 충분히 그걸 확인해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녹취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에 보면 그 문건에 보면은 부모님께서 민원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은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건에는 부모님께서 민원 넣으신 거로 확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 장관이 안 했으면 당연히 추 장관 남편 그럼 이게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해할 아니면 수 있죠. 부모라는 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 넣은 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추 장관은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저희 당에서 예. 김도부 의원인가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질문했더니만은 남편과 현재 같이 거주 중이다. 일이 있을 때만 그분이 지방을 가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서면으로. 그렇다면 남편과 같이 거주 중이시는데 왜 남편한테 8개월 동안 이걸 안 물어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아마 그 남편분에게 취재 요청을 쇄도하시겠죠.
제가 예상하기에. 어찌되었건 이 언론의 취재는 적법한 절차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지 이렇게 신변 잡기식으로 뭐 추 장관 직접이 본인이 직접 했는지 남편이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니죠.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문의 드리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했느냐 아니면 가족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나 본인이 전화했느냐가 이제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 나는 안 했다. 그럼 남편이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남편도 안 했다. 그러면 네 명이나 도용된 거니까 더 난리가 나야죠. 아니, 그런데 왜 청탁을 확인을 안 한 해봅니까?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병이든 이 지원 단장이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이 이모 대령과 현병장이 얘기했으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본인들이 제시하지 왜 그걸 저희가 제시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건 이런 말이 거예요. 안 되죠. 자, 들으세요. 자 어제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물어본 건 뭐냐면은 장관이 걸었냐 남편이 걸었냐였어요. 그랬더니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그걸 같은 증명은 현모 병장과 그러니까 장경태 이모 의원 대령이 하셔야 같은 됩니다. 그런 스탠스라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걸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문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남편이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의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국민들 약 올린 답변이 뭐냐면은 나는 안 걸었는데 남편이 안 걸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께서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고요. 저희한테 계속 이 말꼬리 잡듯이 이 의혹의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치 뭔가 있었던 문의의 청탁에서 마치 혜택이 있었던 것, 특혜를 받은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보도 방향이 흘러갈 거고 또 이 관심사가 주목될 거로 보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오늘 대정부 질의하는 것도 다 대부분 그런 식 저는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본인이 대응하는 데 지금 있어서 국방부에 문의해서 충분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정부 질의 때 지금 정책 장 의원이 현안이라고 하는 물어보고 스탠스로 있습니다. 답하려면 어제 질문의 말이 안 되지 답은 않습니까? 시간이 내가 없으면. 전화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 남편이 전화했다. 근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휴가 관련해서 지금 23일간의 그 2017년 6월 있었던 23일간의 휴가가 과연 특혜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휴가를 간 것이냐를 놓고서 지금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경주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기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그런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 절차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병 그 부상보다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는 안 된다. 군대 들어와라 한 거예요. 명백한 차별이죠. 서울병은 전화로 해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겁니다. 만일에 그럼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그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네요. 지휘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아픈 그런 그러니까 불이익 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좀 더 세심했어야 됐다.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했다. 그래 서울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어요.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병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자 23일간의 휴가 중에 이제 1차 병가 휴가 10일, 그리고 2차 휴가 9일, 그리고 나머지 4일이 이제 개인 휴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23일이 됐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유독 서울병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경주 장관은 서류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데 특혜는 아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질문 답변 들으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여러 사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서울병과 가장 유사한 사례, 이제 4일 정도 이제 수술로 인한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병가 처리를 위해서 했는데 딱 그 4일 빼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연가 처리해야 했던 어떤 한 장병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경두 장관에게
이건 불공정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만은 불공정보다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세심한 배려가 지휘관이 이쪽은 부족했고 서일병 쪽 지휘관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했어요.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계속 물으니까 뭐냐면은 그럼 어떤 게 원칙이냐 했더니만은 원래 4일 정도만 딱 주고 서일병처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라는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자 원칙에 더해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특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본인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던지 간에 결국에는 서일병이 받았던 어떤 추가 조치에 대해 가지고는 특혜성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방부에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뭐 정경두 장관도 군문에서 40년 이상 생활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 의원님께서는요? 뭐 장관께서 지휘관을 상당히 배려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부대 운영 방식은 지휘관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휴가를 조금 더 많이 주는 지휘관이 있으신가 하면 또 휴가를 좀 안 주시는 분들이 있죠. 인기가 없겠죠, 사병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휴가 승인 권한에 대해서 지휘관이 판단했을 때 무릎 수술까지 했고 거기에 통증과 부종까지 생겼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만약 다리가 어떻게 좀 뭐 나쁘게 더 상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휴가를 승인하는 지휘관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이미 회복됐기 때문에 충분히 부대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대 병사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예. 좀 많이 좀 뭐 배려해 주신 아니 것 같습니다. 전화로 복귀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장관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교통사고가 나서 휴가 미복귀나 지연 복귀에 대해서 지휘관에게 보고합니다. 직속상관에게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복귀 명령에서 휴가 복귀 신고를 하고 그러면 휴가 신청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군대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사병들 안전하게 복무하고 집에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군대에서 사고나 날까 봐 얼마나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마치 군대 휴가가 특혜인 것 마냥 휴가는 사병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휴가 나왔을 때 그 위병소 지났을 때 그 얼마나 그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속 상관에게 잘 보고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는 지금 뭐 완성이 전화랑 된 겁니다. 카톡으로 이제 무슨 휴가 사병이 연장 문의가 인사청문회 깃발친다고 장관 하니까요. 후보자도 아니고 문재인 이렇게 정부에서 휴가 앞으로 잘 기록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듯이 이렇게 취조를 합니까? 예, 그렇지 예. 않죠. 그리고요. 자, 지금 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추 장관 그 당시 때 이제 당 대표였죠. 당 대표였고 그때 이제 보좌관이 지금 이제 3차례 전화를 군에 전화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3차례를 전화하면 이제 단순 문의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뭐 그래서 민원실에 아마 그 어떤 이 혹시나 그런 의혹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 어머니인 장관 본인이 했어도 문제가 됐을 거고요. 예. 아버지가 또 문의했어도 또 다른 의혹과 문제가 될까봐 아마 보좌관이 하면서도 그 절차 라인을 개인적인 통로보다는 민원실로 했던 것 같고요. 또 민원실이나 대부분의 이제 뭐 부대 사무실로 전화하면 통신 보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안전하게 행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아니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사실 보좌관 최 씨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예, 전화해서 민원 문의를 하면서 서울 사는 최 씨인데요 이렇게 하면 민원 받아주겠습니까? 분명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예를 서 씨와의 관계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그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거, 그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거 안 밝혔겠습니까? 아니 그 민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서모 일병 관련 일을 처리하는데 서울 사는 최 씨가 전한다 그러면은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장경태 의원을 대리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디다가 예? 경찰서에 문의하고 이러면 장경태 의원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니 당연히 저는 민원의 형식이 예. 그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민원을 제기하지 그러면 비공개로 민원을 그러니까 제기합니까? 그 본인의 그리고 서 신분이-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민원을 제기합니까? 그럼 개인정보를 제 서 씨와 개인정보를 본인과의 알려줘야 관계는 되는 국방부에서 말이 안 되죠.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걸 밝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민원실 입장에서는 이건 특수한 케이스다, 외압이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다 대고 그냥 뭐 서 씨랑 아는 사람인데 이런다고 해주겠습니까? 외압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예.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외압이라고 느낀다면 아마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수단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은 일단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단순 민원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통역병 선발 관련해서도 지금 청탁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이 민주당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으로
이제 이렇게 파견 나간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관 이 군사보좌관실에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서일병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단순한 문의를 했다는 주장인데 또 야당에서는 이게 청탁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세요? 뭐 민원실의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곳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네. 거기가 뭐 특수한 어떤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다 문의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원실에 왜 전화를 했는지 왜 그리고 그 사람이 전화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원실에 민원을 그럼 하는 민원을 제기하려고 연락을 하지 그럼 민원실에 뭐하러 연락을 합니까? 그럼 민원실을 두지 말아야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자 예를 들어 그리고요.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 문의가 그 있었으면은 이 서 씨가 서 씨가- 본인이 당장 지휘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민원실한테 이렇게 쿠션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휘관에게 하면 더 오히려 외압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 공식 민원실로 연락을 하는 거죠. 문의를 하는데 외압을 안 민원실로 느낀다면서요? 공개된 곳 아닙니까? 민원실은 공개되는 곳이고 공식적인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발 지금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통화했으면 그게 더 외압으로 자, 지금 느끼겠죠. 자, 이어- 선발 그렇기 절차에 대해서 때문에 문의했다 저는 그러는데 서 씨가 영국에서 스포츠 경영학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관련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오히려 배제했다고 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병력을 어떤 파견을 하거나 파병을 할 때는 자력 심사를 합니다. 자력이 충분하게 이 적법하게 혹은 여기에 적합한 자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억지로 배제한 것 같은데 혹시나 의혹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었. 네, 추 장관이 가능성이 어제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추 장관이 이제 제비뽑기로 능력 있는 아이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이어서 오히려 이제 역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군대에서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비뽑기에서 자력을 동의하십니까? 검증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는 게 군 시스템인데요. 예. 그 해당 소위 보유한 병력 내에서 가장 우수한 병력을 선발하는 것이 자력 심사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제비뽑기를 한다는 건 저도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까- 지휘관의 조금 너무 그러니까 저는- 지나친 행동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이 외압론에 따르면 그냥 단순 문의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 씨가 진짜 통역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선발에 관계하는 진짜 본인 지휘관에게 아니 이거 어떻게 뽑습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외압이 아니죠. 본인이 어쨌든 거기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담당자에게 그렇게 보통 처리하지 누가 그거를 문의하는데 외압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의 보좌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걸 민원실로 국방부로 물어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 방송반을 뽑는데 선생님 방송반 어떻게 뽑아요? 이런 그런 문의죠. 그런데 교육부에 전화해가지고 의원 보좌관이 엄마가 의원인데 보좌관이 전화해서 하게 하면 그거 외압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이고 왜 그거 본인이 안 물어봅니까? 자꾸 서 씨는. 예, 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은 사실 민원실로 한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은 민원실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 정책보좌관 나간 보좌관이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더 심각해요. 물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장관 정책보좌관 물었던 것이고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건데 이제 이게 뭐 매년 뽑는 게 아니고 평창 올림픽 통역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차례 뽑는 과정에서 이제 공정하게 뽑겠다. 그래서 추첨으로 이제 선발 지시했다는 게 이제 당시 그 지원 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동부지검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게 수사가 8개월 좀 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진실이 좀 이제 규명 빨리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들도 이미 진술이 다 번복되고 있고요. 예. 다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들은 다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찌됐건 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의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이 동부지검장도 이제 현재 법무부 과거 이제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 역시 이제 형사 3부장 했던 분이 좀 와 계셔서 이게 또 야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수사 되겠냐. 그래서 특임 검사까지 주장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지금 계속 지적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추국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국 장관 때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 때도 보면은 뭐 당내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숙성돼가지고 한 몇 달 있다 보면은 검찰이 다 기소를 하고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면 실체적 진술이 드러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건도 지금 8개월 정도 이례적으로 푹 썩히고 있어서 그렇지 나중에 이제 기소되고 또 이제 또 재판하게 되면은 상당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메신저 공격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드러난 의혹 사안에 대해 반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직 사병부터 대령부터 해가지고 인신 공격을 이제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감행하는데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의혹을 폭로하신 신원식 의원과 예. 또 의혹이 있다고 증언을 하신 이모 대령이 신원식 의원이 사단장인 시절에 참모장으로 같이 근무했던 사이입니다. 육사 선후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진실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증언을 하셨는지 이게 사실인지 밝히려면 이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메신저 공격에 대해서는 뭐 사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군인은요 하나의 통솔 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 상하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례적인 건 뭐냐면요. 네. 전혀 개선상의 동일 개선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 육군이 권익위에 50만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추미애 장관 보좌진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 권익위에 좀 가 있는지, 군대 가보시면요. 아니면은 옆부대 추미애 간부들끼리 장관 모릅니다. 보좌관이 어떻게 장관 정책 보좌관에게 전화 걸 수 있는지 이런 게 더 이제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식의 인신 공격으로 갈 것 같으면은 민주당 잃을 게 훨씬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혹들은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 수사 그리고 증거물을 이렇게 보여서 국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